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하락을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반 이후까지 잘 버티다가 막판에 매도 물량이 나와서 밑으로 쭉 빠지며 마감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결국 9월의 마지막 날은 하락으로 끝이 났네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차메스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긍정론자 차메스 팔리아피티아는 2021년 초에 회사 주가가 2배,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 캐피털을 설립한 차메스는 이제 자신이 테슬라 지분 전체를 매각했다고 인정하지만 그의 추론은 주식에 대한 약세 전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차메스는 수익을 거두고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차메스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그의 논문은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전기자동차 회사의 시장 지배에서 이 분야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다소 기회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차메스는 자신이 EV 시장의 플레이어 수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고 테슬라가 전 세계의 경쟁자들을 완전히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동급 최고의 EV 회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소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메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보유 자산으로 작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베런캐피탈의 롬 베런과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와 같은 영역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빅타임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 투자자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에 대해 압도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에 700% 이상 급등한 후 주식시장의 전설적인 지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동안 차메스는 TV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가능한 한 투자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했습니다. 차메스는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에 대해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주가 상승의 주요 기대 부분은 에너지 사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가치의 2배, 3배 상승에 대해 이야기할 때 테슬라 솔라가 가진 잠재적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메스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 쪽에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빠르게 자금을 쓸 일이 생겨서 테슬라 주식을 매각을 했네요. 현금화시켜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기 위해 현금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회사에 이상이 있어서 판 게 아니니 이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테슬라는 대규모 메가팩 에너지 저장 제품을 위한 새로운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라스로프에 위치한 공장에서 대규모 고용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도군TV에서 테슬라가 라스로프에서 착공한 새로운 메가팩 생산 시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라스로프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는 프리몬트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 북부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테슬라는 며칠 전에 시설 건설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가동될 것입니다. 전용 메가팩 공장을 설립한 이유는 테슬라가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제품에 대해 탐색해야 하는 압도적인 수요 때문입니다. 메가팩은 저장된 태양 에너지로 마을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테슬라 메가팩이 몇 년 동안 대규모 스토리지 운영을 운영한 호주 빅토리아의 빅 배터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도약함에 따라 테슬라의 메가팩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스카우트되어 2022년 말까지 테슬라를 제품에서 효과적으로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메가팩 생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생산 및 배송의 불일치가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업은 이제 라스로프 공장의 거의 모든 직책을 고용하려고 하며 이는 북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작업에서 메가팩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 모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테슬라는 공장의 모든 구입 목록에서 라스로프 시설을 메가팩토리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직업 설명 중 하나는 메가팩토리의 기술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이 직책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제품의 출시를 조정해야 하는 여러 그룹 간의 연락을 수반합니다. 이 직무 설명만으로도 테슬라는 향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에너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메가팩토리는 단순히 메가팩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팩토리를 가동하려고 하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입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또 빨갛죠? 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여 좋지 않은 장이 보여졌습니다. 자, 테슬라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조금 흘러내려 0.7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구글과 아마존 마이너스 0.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0.7%대, 애플도 0.9%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75불 마이너스 0.75%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81불 시작했으며 최고 789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75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0.44% 하락을 했고요. S&P 500 1.19%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1.59%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에 흘러내려 맨 밑에 저점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거래량은 계속 늘어야 좋습니다. 보조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61.21 기록하고 있고요. 매트는 여전히 EMA 위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도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54불, 그리고 그 밑으로 720불이 단기 지지선이고요.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787불, 그 위로 80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후 지금 서서히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지금 올라갔을 땐 좀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내려갈 땐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흐르듯이 밑으로 내려온다. 자, 요 부분을 중요하게 보면 좀 좋을 듯 하고요. 예전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모습이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난다면 한 번 또 급격하게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요 800불 자리를 빨리 상향 돌파를 하여 지금 위쪽에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일봉 투자 심리를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매물대가 보여지는 월봉 차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9월에 월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양봉으로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월봉의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5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초반에서 중반까지 아주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텨 주었지만, 자, 갑자기 후반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앉았죠. 내려앉으면서 거래량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밑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자, 앞으로 요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십니까? 자, 요 부분, 자, 770 부분이 버텨주느냐, 조금 중요하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밑으로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770분 밑으로는 어디라고 했죠? 예, 750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는 770불 자리가 지지가 되느냐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위로는 당연히 800불을 돌파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우 2532, 아웃플로우 2752. 자, 전체적인 매도세가 또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도세 또한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요. 목요일장도 대량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며 이로써 최근 들어 대량 매도세 세력이 반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자, 3일 연속 강하게 대량 매도세가 나왔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량 매도세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매 찬스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은 타이밍에 만약에 추매 찬스가 나온다면 멤버십 게시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량 매매 흐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어잉 그리드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 구간에서 조금 더 밑으로 흘러내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요 파란색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아주 큰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다행히 지금 파란색 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조금 적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지금 하늘색 라인, 이 하늘색 라인, 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던가, 자, 이럴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자, 반등을 하고 또 위에 저항을, 이 주황색 라인에 맞고 저항을 맞고 한번 또 내려오던가, 아니면 연두색 라인을 맞고 저항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빨간색 라인을 맞고 저항이 내려오던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앞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높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또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 되면 또 한쪽 구간으로 크게 한번 움직일 확률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쪽으로 좀 움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시해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구간이 무너지고 자, 이 구간도 지금 살짝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최종 라인 제가 여기라고 했죠. 최종 보스 여기까지 무너지면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 이 구간이 아직 무너지진 않고 지금 요 그 윗 구간까지 살짝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때 보셨다시피 지금 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W자 쌍바닥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쌍바닥이 나오면 지금 여기서 한번 반등이 되었다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요 밑에까지 한번 내려 떨구고 올라가든가 하면서 이렇게 W자 쌍바닥이 이렇게 나왔을 시 조정이 거의 끝나갈 그런 무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참고만 하시고요. 나스닥 일봉 보면서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또 3단계 딴딴딴 이렇게 내려왔죠. 자, 요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간 어디라고 했죠? 네, 120 EMA 120 부근. 자, 요 구간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은 14,391 이 지점이고요. 이 지수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제가 그 밑으로 크게 한번 내려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구간이 지금 지켜지느냐가 가장 지금 나스닥은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만약에 지켜진다면 여기서 반등이 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자, 바로 여기서 살짝 밑으로 흐르면서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서 그 위쪽으로 자, 요 저항이 또 받을 수 있는 이 저항 구간을 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자가 지금 나와야 합니다. 지금 한번 흐르고 지금 또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W자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쌍바닥이 나오면 그 위로 반등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자, 밑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분은 밑으로 지금 EMA 120 부근, 자, 요 부근을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14,391 요 지점이 지금 EMA 120 지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잘 버텨주고 있는 테슬라가 대량 매도세에 의한 하락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리 잘 보시면서 정신적 대응, 매매 대응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 큰 하락이 나오면 우리는 춤의 기회죠. 또 한 번의 춤의 타이밍이 온다면 멤버십 게시판에 공유하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테슬라 주가의 단기적 중요한 부분이 대량 매도세의 이탈입니다. 엄청 들어왔던 매수세가 반 이상 나간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시장 지수 영향도 10월까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파워팩 장치로 구성된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은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1GW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에서 성공적으로 켜졌습니다. 테슬라 파워팩은 두바이 전기 수도국 DEWA에 의해 켜졌습니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는 이미 1013MW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DWA는 여전히 시스템을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서비스 인프라 회사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무려 5GW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에 설치된 테슬라 파워팩은 매우 작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인 테슬라 배터리의 용량은 1.21MW, 8.61MWh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DWA CEO는 테슬라 배터리가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에너지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에너지 저장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부지 태양광 단지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에서 테슬라의 리튬 이온 배터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는 에너지 믹스를 다양화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시스템 운영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 효율성과 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간의 통합에서 이 기술의 역할을 테스트한다고 DWA CEO는 말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외에도 DWA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에서 또 다른 에너지 저장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황 나트륨 에너지 솔루션을 특징으로 하며 용량은 1.2MW, 7.5MWh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태양열 발전소 확장을 고려할 때 DWA가 가까운 장내의 그리드 사용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메가팩 배터리와 같은 테슬라의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저장 장치 중 일부를 시험해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에너지가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나중에는 자동차 사업만큼의 수익이 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런 하이드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이 또 다른 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 환경청이 부여한 새로운 조기 승인으로 회사는 부동액 및 압유리 워셔액 탱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탱크 건설은 허용되지만 새로운 시설의 시운전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질소 및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가스탱크와 스프링클러 시스템 건설도 조기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조기 승인은 회사의 현재까지 17번째입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가 베를린에서 건설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주가 승인할 공장의 최종 승인은 아직까지 보류 중입니다. 그러나 디트마르 보이드케 총리는 기가 베를린에 대한 테슬라의 최종 승인에 대한 결정이 올해 말에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일에서 발표된 최근 미디어 보고서에도 테슬라가 실제로 EV 공장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기가 베를린이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주 환경청은 특히 물 소비 및 가능한 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테슬라의 엄격한 규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환경부는 시설에 대한 비평가들의 이의에 대한 온라인 논의가 완료된 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당초 7월경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배터리 공장이 프로젝트에 추가되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연간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이 제대로 가동을 한다면 놀라운 자동차 생산 공급 효과 또한 배터리 공급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나올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네요. 3분기 어닝 또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10월 말에 어닝이 나올 건데요. 테슬라는 순이익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순이익이 커질수록 주가에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여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듯 하네요. 미국 주식은 실적 발표를 중요시합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좋다면 그 시그널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하반기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10월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백신 2차 접종 예정이라 월요일은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몸 상태가 괜찮다면 영상을 올릴게요. 한 주의 끝자락 벌써 금요일이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